안녕하세요. 살 빼는 의사들의 심주영 원장입니다. 우리 살을 빼고 싶은 분들은 대부분 이 뱃살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뱃살을 없애는 것이 유형별로 공략법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뱃살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내장지방형, 피하지방형, 근육부족형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내장지방형은 우리 복부 안쪽에 있는, 그러니까 복강 안쪽에 있는 내장 주변에 지방이 많은 경우인데요. 대창이나 곱창에 있는 지방이 내장지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장지방은 손으로 잡아도 잡히지가 않아요. 우리 배 안쪽에 있는 구조물을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없고, 대신에 가만히 서 있을 때 좀 아랫배보다는 윗배가 좀 두드러지게 나온 것 같다? 배가 좀 수박처럼 많이 나왔다 싶으면 내장지방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내장지방이 우리 몸에 안 좋다는 것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방이 축적되는 순서를 살펴보면 우리 몸에 잉여에너지가 생기게 되면 피부 밑에 있는 피하지방에 먼저 저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피하지방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충분히 차면 내장지방도 슬슬 늘어나게 되는 거죠. 내장지방은 혈관을 나이 들게 하고 안 좋은 염증 물질, 호르몬 등이 지속적으로 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퍼지게 하는 해로운 지방입니다. 이 내장지방을 없애는 데는 왕도가 없습니다. 내장지방 사이를 주사로 찔러서 분해하기도 어렵고 지방을 흡입하기도 어렵습니다. 내장지방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식이 조절이에요. 정확하게는 식습관 교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건강한 식습관, 혈당을 팍 올리는 콜라나 달달한 음식, 그다음에 포화 지방산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자연에서 조리를 많이 거치지 않은 음식을 먹고 음식의 양 자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피하지방형인데요. 그야말로 피부 밑에 분포하는 지방이 많은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잡으면 바로 잡히는 부분이죠. 친구들 꼬집을 때 잡히는 살이 피하지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하지방은 복부뿐만 아니라 팔, 다리, 몸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지방을 저장할 수 있는 부위 중 하나가 바로 복부라고 할 수 있죠. 이 피하지방을 빼기 위해서는 지방을 분해하고 지방세포를 약하게 만드는 성분의 주사를 맞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피하지방은 주사 바늘을 1cm 정도만 넣어도 바로 지방 분해 용액을 주입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하면서도 빠른 지방 감량을 이뤄낼 수 있죠. 주사를 맞으면서 적절한 식이요법을 병행해야지 훨씬 더 잘 빠집니다. 식습관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체지방이 배출된 상태를 만들어준과 동시에 주사를 병행해주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되는 거죠. 피하지방을 아예 흡입하거나 지방을 절제하는 수술도 있지 않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수술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수술 중에 많지는 않지만 지방 조직이 혈관을 잘못하고 들어가 위독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 2년에 한 번씩 꼭 사망 사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수술 이후에도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나중에 아물고 나서 수술부의 유착으로 좀 피부가 울퉁불퉁해지거나 하는 후유증이 좀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또 다른 관점으로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가 체중을 감량하는 데 있어서 식습관을 바꾸지 않고 수술을 한다고 하면은 수술을 일정 기간 동안은 괜찮지만 결국에는 근본 원인이 식습관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지방이 축적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인 식습관 개선에 대한 노력이 어느 경우에라도 중요합니다. 특정 부위에 피하지방이 오래 머물게 되면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면서 흔히 말하는 셀룰라이트가 생깁니다. 나중에 열심히 식습관을 살을 빼더라도 셀룰라이트가 있는 부분은 잘 빠지지 않게 되어서 원하는 부분에 지방을 걷어내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 셀룰라이트 부분에 할 수 있는 게 바로 지방분해 주사입니다. 다만 지방분해 주사는 병원마다 효과와 부작용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력 있고 안전한 곳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뱃살이 피하지방인 경우에는 식습관을 개선하면서 지방을 분해해주는 주사를 병행하게 되면 아주 효과적으로 살을 뺄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근육이 부족한 경우는 복근이 워낙에 약해서 뱃속의 장기가 불룩하게 나오거나 그런 경우인데요. 사실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근육량이 적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은데 식사 후에 윗배가 막 불룩이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근육이 약해서 그러지는 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해결 방법을 생각해 봤을 때 근육 부족형인 경우 정말 근육만 부족한 건지 아니면은 근육도 부족하고 피하지방이나 내장지방이 있는 경우인지 따져봐야 되는데요. 피하지방이 내가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식습관과 지방분해 주사를 통해서 피하지방 사이즈를 먼저 줄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복근을 만들어서 배가 불룩해지는 것을 완화시켜 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복근을 강화할 때는 단순한 복직근보다는 안쪽에 있는 복근인 복행근을 단련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내 몸 안에 코르셋 역할을 해서 체형을 잡아주고 척추의 안정성을 주는 근육이 바로 복행근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복근 운동은 플랭크와 데드버그라는 운동을 추천합니다.
자, 이런 동작을 한 세트에 30초씩 총 3번 해주시면 되고, 그거를 이틀에 한 번 정도만 해주셔도 어느 정도 복근이 생겨서 근력 부족 때문에 복부가 튀어나와 보이는 일은 많이 줄이실 겁니다. 적절한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과도한 운동을 하게 되면 복직근이 오히려 비대해져서 오히려 우락부락해 보이거나 배가 좀 나와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체형이 작은 분들은 방금 알려드린 복행근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점은 피하 지방이 이미 있으신 경우에는 복근 운동만 한다고 뱃살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피하 지방이 없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요. 피하 지방이 있는지 먼저 체크해 보고 피하 지방을 먼저 뺀 다음에 근육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겉보기엔 다 같지만 알고 보면은 조금씩 다른 뱃살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 유형별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요약해 보면 뱃살의 유형은 1번 내장 지방형, 손으로 잡았을 땐 잘 안 잡히는데 배 자체가 좀 수박만하다. 2번 피하 지방형, 꼬집었을 때 살이 손으로 잘 잡힌다. 3번 근육 부종형, 살은 없는데 희한하게 밥만 먹으면 윗배가 불쑥 나온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 효과적인 해결책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루는 내용 이외에 생각나는 궁금한 점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주변에도 공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